안전보건 목적 및 용어 정의.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개론, 재해 이론, 사고 및 재해 손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안전관리 개론. 먼저 안전관리 개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이란 말을 여러 사람이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 안전 분야 연구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하인리히는 안전을 사고의 방지라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현재 산업안전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산업재해, 위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알아보세요. 산업안전이라는 말은 산업사회로 진행되면서 생긴 말로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 인간의 신체나 재화에 부정적인 결과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3요소로는 근로자, 업무 관련성, 신체적 이상이 있습니다. 산업 안전 분야에서 위험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하자드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자드는 안전과 보건 영역의 위험을 두루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가 하고 평가한 결과가 리스크로 위험도라고 번역됩니다. 리스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와 그 사고가 발생할 확률 또는 빈도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며 위험성 평가는 현대의 위험 통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등 통합위험관리 활동 근거로서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의 목적은 산업활동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여 재해나 사고를 예방하며 날로 발전하는 과학적, 기술적 혁신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근로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력 보호와 경영관리상의 문제로서 시설과 작업 방법을 안전하게 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의 제일 목표는 도덕적인 문제로 인도주의에 입각한 인명 존중에서 시작하는데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인도적 신념은 안전보건의 핵심 목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활동은 정상적인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재해나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으로 안전한 작업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의 이행과 근로자의 신체, 노동력의 보호도 그 목표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안전경영,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경영, 관리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한 기법으로 산업안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산업이 발달해가면서 점차 경영에서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안전은 안전부서의 책임만이 아닌 전 부서, 전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결국 안전인증 시스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산업안전의 역사 중 왜곡의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1567년 의사 파라켈수스는
당시 흔히 믿고 있던 재에 대한 천벌로 광부병이 생긴다는 것을 금속증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보고하였으며 1700년 베르나르디노 라마치니는 노동자 질병에 관한 논문을 발표, 산업보건은 의학의 한 분야로 확립되었고 라마치니는 산업의학의 창시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18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법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아동노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작업장 조명, 환기 등의 기준과 근로시간 제한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1885년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에는 근로자 재해보험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1912년 미국에서는 1906년 철강회사인 US 스틸사에서 시작한 안전 캠페인의 성과에 자극을 받아 전미안전협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923년 제5회 국제노동회의에서 공장 감독 제도를 채택할 것을 권고안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각국의 근로자 보호 행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하인리히의 등장으로 도미노 이론과 재해 손실 비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업적들을 남겼으며 1960년대 산업보건이 등장하고 1970년 이후 환경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안전이라는 용어에서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1974년 영국에서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였으며 이것은 1972년 영국 의회에서 발행된 로벤스 보고서의 기초가 되었고 로벤스 보고서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 요소를 찾아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위험성 평가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로벤스 보고서는 현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안전보건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468년 세조 13년 때 예조 개장 빙사목에 의하면 겨울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작업 중 작업자가 얼음 구멍에 미끄러져 빠져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오늘날의 구명줄에 해당되는 굵은 동아줄을 종횡으로 매놓고 안전벨트에 해당하는 가는 줄을 동아줄에 매어 작업을 하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한국전쟁에 참전 중인 미국 내 영향에 의해 1952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대에 안전계를 두어 육군 안전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안전 업무의 효시라 할 수 있습니다. 1954년 근로기준법의 등장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최초로 산업안전이 등장하였고 1961년 근로보건규정, 1962년 근로안전규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는 1963년 대한산업보건협회와 1964년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발족되었습니다. 1981년 근로기준법에서 독립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노동부에 산업안전과를 두어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의 틀은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고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완성되었고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정부 역할이 이때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재해 이론. 재해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해 요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시간적, 공간적 결합 구조는 집중형, 연쇄형, 혼합형이 있습니다. 먼저 집중형은 상호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재해가 일어난 장소나 그 시점에 일시적으로 요인이 집중하는 형태로 단순 자극형이라고도 합니다. 연쇄형은 하나의 요소가 발생하면 그것이 다음의 요소를 그것이 다음의 요소를 발생시키는 식으로 요소가 연쇄적으로 진전해가는 형태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혼합형은 집중형과 연쇄형의 복합적인 발생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재해 원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혼합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연쇄 이론에는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과 이를 발전시킨 버드의 도미노 이론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인리히가 1913년에 발행한 저서 산업재해 방지에서 제시한 것으로 재해 발생에 관한 최초의 도식적이며 체계적인 설명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며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인리히는 사고의 연쇄성을 강조하였는데 재해가 발생하기까지 모두 5단계의 요소가 연쇄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각 요소는 직전에 선행하는 요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그림을 보면 이해가 조금은 쉬워질 것입니다. 5단계 요인은 유전 및 사회적 환경 요소, 개인적 결함,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사고, 상해이며 이 5단계 요소의 최종 결과인 상해 앞에 있는 4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제거되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미노 이론입니다. 처음 2가지 요소인 유전적 결함이나 개인적 특성 결함 같은 것은 제거가 쉽지 않으므로 하인리히는 3번째 요소인 불완전 행동과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 및 사회적 환경 요소는 무모함, 완고함, 탐욕스러움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 특성은 유전으로 형성이 되거나 성장 과정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데 이 유전과 사회적 환경이 인간적 결함의 원인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 결함은 선천적, 환경적인 것이 개인적 결함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선천적이거나 양육 과정에서 습득한 것이든 무모함, 난폭함, 신경질적, 쉽게 흥분함, 조급함, 산만함, 안전규정 무시 등과 같은 개인적 결함은 불완전 행동을 하거나 위험을 방치하게 하는 행동의 선행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은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즉 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완전한 속도로 일하는 것, 방호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부착하지 않는 것, 적절한 도구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것 등과 사람이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불완전 상태는 물적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기계 설비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작업 방법에 결함이 있는 경우, 부적절한 조명이나 환기, 정리정돈이나 작업자의 상태 불량 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사고입니다. 사고는 예기치 못한 원치 않은 사상을 말하는데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부정적인 경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으로부터 내용물이 분출되거나 고소작업자의 추락, 물체의 낙하, 누전, 감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인적사고와 물적사고가 모두 포함되고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사건이나 아차사고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해가 있습니다. 사고의 경과로 나타나는 사람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등을 말하며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는 외과적 상처와 뇌과적 질병을 말합니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은 재해의 발생 기제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이론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후 많은 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수정하면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번에는 버드의 도미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히의 도미노에서 보면 사고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사업장에서 종업원의 가정이나 환경 및 개인의 결함에 대하여 개입하기 곤란하므로 맨 앞에 2개는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사업장에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일상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학적인 마인드가 커져 있던 시대였으며 버드는 손실관리의 대가로 하인리히의 도미노를 일부 수정한 새로운 도미노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불완전한 행동이나 불완전한 상태에 대해 하인리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였으나 버드는 직접 원인은 보다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의 징후일 뿐이며
징후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기본 원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재해 예방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인리히는 직접 원인을 제거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버드는 직접 원인을 제거해도 재해는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것은 제어의 부족과 기본 원인은 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자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면 3E, 4M이 있습니다. 3E는 산업재해가 세 가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로 구성됩니다. 4M 기법은 재해라는 결과에 관계를 가진 모든 것을 시계열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네 가지 요인, 즉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로 분류한 다음 가능한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것으로 이는 항공사고와 같이 복잡한 인간-기계 시스템에서의 사고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위험원에 따라 분류하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업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해 예방의 원칙으로 하인리히는 산업안전의 공리 10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후세의 학자들이 공리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4가지로 추출해서 산업안전의 4원칙을 성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고로 인한 손실의 크기는 대체로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손실우연의 원칙. 상해는 사고의 결과이며 사고는 연속된 여러 요인이 순차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한다는 원인계기의 원칙. 사고는 전조를 보이며 따라서 예방이 가능하다는 예방 가능의 원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선정되고 적용된다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사고 및 재해 손실. 사고 및 재해 손실이 발생하면 사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업에서 행하는 사고 조사의 목적은 재해 원인을 명쾌하게 밝히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누가 재해를 일으켰는가 보다는 무엇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바탕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조사 이전에 부상자 치료, 2차 재해 예방, 증거 보존, 관계자 통보에 선행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조사자가 현장에 나가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의 직접 원인과 문제점 유무를 분명히 합니다. 그 후 직접 원인과 함께 직접 원인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은 동종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며 구체성과 실시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할 것과 향후 추진할 목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실시 우선순위, 실시할 때 고려사항 등을 분명히 합니다. 재해 통계란 대상이 되는 집단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재해 정보를 제공하여 재해 예방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재해 요인의 분포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대상이 되는 집단의 재해 경향 및 특성 등을 수량적, 총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해율과 재해 원인 통계, 재해 손실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안전보건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